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행보에 나섰습니다.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립보다는 협치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각종 개혁 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환율 불안에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통합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황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김해봉화 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협치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취임 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만났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립보다는 협치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황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 성향 초선 당선인은 총선에서 108석을 준 국민의 뜻은 소통하라는 것이며 국민과도 야권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해 임시로 띄운 관리형 비대위로서 이 같은 외부 활동에 치중하기보단 전당대회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대변인은 전대 관련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고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봉화마을도 가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결만 하면 되겠느냐며 나쁜 법은 반대하지만 화해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각종 개혁 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노력하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이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의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폐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는데 그 선의가 악의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더는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어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환율 불안에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5%로 묶여 약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는 등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환율 흐름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어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관리가 제1목표인 하는 입장에서 환율은 통화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9월 내리면 한은도 10월,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피봇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17일까지 청약 경쟁률 1대1 이상을 기록한 53개 단지 중 상위 10개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 31곳, 58.5%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총 분양 단지는 108곳입니다. 지난해는 전체 249개 분양 단지 중 146곳이 1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10대 건설사 물량은 50%에 해당하는 73곳이었습니다. 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10대 건설사 시공 현장이었으며 올해도 10곳 중 6곳이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인포는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정하면 수요자들은 더 안정적인 곳을 찾는데 가격이나 입지가 비슷한 조건이면 대형사 물량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실제로 이런 관심이 준공 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가 주목받는데요.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8년간 총 4,840억 원이 투입됩니다. iLED는 발광 다이오드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이크로 LED, 퀀텀 닷 LED, 나노 LED 등을 통칭하는데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 소비 전력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어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LED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LED 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남 아산에 대규모 실증 인프라인 스마트 모듈러 센터를 조성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이 OLED에 이어 iLED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소비자 90%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독수는 1인당 평균 4개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플랫폼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대별 20대와 40대가 94.5%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93%, 50대와 60대는 각각 81%와 84%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62.5%에 달했습니다.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은 구독 서비스를 해지 없이 이용했으며 음원 구독 서비스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구독 이용자가 43.7%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매 듀오 악동 뮤지션이 다음 달 3일 새 앨범 러브 에피소드를 발표합니다. YG는 SNS를 통해 신보 발매를 알리는 감성적인 티저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거머쥔 뒤 2014년 정식 데뷔한 악뮤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오랜 날 오랜 밤, 러브리 등 숱한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이번 신보에서는 제목처럼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만나볼 수 있고 누구나 담백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악뮤만의 감성으로 담아냈다고 YG는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악뮤는 다음 달 15에서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0주년 기념 콘서트 러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화창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초여름 더위로 자외선도 매우 높은 단계로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다소 선선했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강릉과 대구의 낮 기온 32도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가득했고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렸습니다. 한편 제주 산간 지역은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